각본가 데릭 콜스타드는 영화배우 폴 뉴먼을 생각하며 각본을 썼고, 원래 존 윅은 60대 중반의 전설적인 킬러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캐스팅을 염두에 둔 배우는 없지만 그냥 노년의 액션 스타를 캐스팅하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작자 바질 이와닉이 노년 배우보단 노련한 배우를 캐스팅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키아누 리브스가 캐스팅된 것입니다. 존 윅이란 이름은 각본가가 자신의 할아버지 존 F 윅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요. 건설 관련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 히트맨 주인공의 할아버지 이름을 가져다 써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고 하죠. 이 이름을 좋아한 또 다른 인물은 바로 키아누 리브스였는데요. 그는 주인공의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작품의 제목도 존 윅으로 하자고 했고, 초안에서 스콘이었던 제목은 결국 존 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엔딩 크레딧에는 데이빗 레이치가 제작자, 체드 스타일스키가 감독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공동 제작, 공동 연출을 맡았습니다. 미국 감독 조합 규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 크레딧 인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크레딧을 따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 속편은 체드 스타일스키 혼자 연출을 맡았고, 데이빗 레이치는 이후 아토믹 블론드, 데드풀 2와 같은 작품에 참여하며 따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스턴트 배우였던 두 사람에게 존 윅은 장편 데뷔작이었는데요. 감독으로서 그들이 이 영화에 가진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션은 이 영화의 일부가 아니며 액션을 위해 스토리를 중단하지 않는다. 즉, 액션과 스토리가 함께 간다. 이 영화는 여러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 영화인 아저씨와 박찬욱의 복수 3부작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간략한 구성과 노골적 묘사를 참고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달콤한 인생도 참고하지 않았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따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설적인 킬러 주인공이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머리도 지저분하다는 외형의 모티브는 세르지오 레오네와 구로사와 아키라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 극중 클럽 이름이 더 레드 서클인데 이 영화의 레퍼런스 작품 중 하나인 암흑가의 세 사람의 영어 원제를 차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경비원들의 붉은 셔츠는 스타트rek에서 툭하면 죽는 레드 셔츠의 오마주죠. 존 윅 등에 새겨진 문신은 용감한 자에게 행운이 따르니 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이 해병대 모토로 쓰이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멋있어서 새긴 문신일 수도 있고, 존 윅의 상황과 맞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일부 팬들은 그가 과거 미 해병대에 복무했을 거라 추측을 하기도 하죠. We call him Baba Yaga. The boogeyman? Baba Yaga. 바바야가는 러시아, 넓게는 슬라브 문화의 마녀고, 부기맨은 미국의 귀신입니다. 전설의 킬러로 활동하던 존 윅을 유명한 유령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이죠. 공항 경비원이 트리베니언의 소설 시부미를 읽는데요. 은퇴한 전설의 킬러가 투쟁을 하는 이야기로 연필 하나로 적을 제압하는 장면이 묘사되며 존 윅을 설명하는 장치로 넣은 걸로 보입니다. I once saw him kill 3 men in a bar with a pencil. 초반부 운전하는 장면을 이렇게 노랗게 색보정한 이유는 코믹북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밖에도 영화의 많은 장면이 코믹북의 느낌을 살려서 찍었다는데, 이를테면 아우렐리오의 가게에서 존 윅이 걷는 이 장면은 구도를 코믹북처럼 잡아 촬영한 것이라고 하죠. 오프닝은 원래 더 길고 대사도 많았지만 주인공의 미스터리를 위해 많이 잘랐고, 대사 없이 이미지로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영화 내내 과거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런 미스터리를 지키기 위한 의도죠. 같은 이유로 초반 묘지 장면에서 마커스의 대사도 많이 쳐냈습니다. 영화 초기 편집본의 러닝타임은 2시간 20분 정도였다고 하죠. 1편은 헐리우드 기준 저예산인 2천만 달러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런 특징을 느낄 수 있는 영화 비하인드가 여럿 있습니다. 일단 영화 전체적으로 촬영 감독은 필름과 디지털을 섞어서 촬영하기를 원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디지털로만 촬영했죠. 맨 처음 차가 벽에 부딪히는 장면은 이 준비된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한 번에 촬영을 끝냈습니다. 뒤에 보면 촬영 현장에서 쓰는 달리 트랙이 실수로 화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후반 작업에서 이거 지울 CG 비용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초반부 이술집은 매매로 내놓은 창고를 꾸몄고, 공간이 더 길어 보이게 하려고 45도로 앵글을 잡아서 촬영했죠. 윈스턴을 연기한 이안 맥쉐이는 자신의 의상과 소품을 직접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변기에 익사시켜 주기려고 했지만 저 장소에 변기가 없었고 변기를 설치할 예산이 없어서 세면대로 바꾼 것입니다. 이 문은 자동문이 아니라 양쪽에서 스태프들이 수동으로 열고 닫았죠.
아우렐리오의 가게의 정체는 찹샵인데요. 훔친 자동차를 분해해서 부품을 비싼 값으로 파는 불법 샵입니다. 또 이 안에서 두 사람은 펠리그로소 아네오라는 술을 마시는데 PPL 계약을 맺은 제품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펠리그로소가 스페인어로 위험한이라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존 윅과 잘 어울리는 소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ecause you stole John Wick's car, sir, and killed his dog. 비고는 원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길거리 싸움꾼이었다가 마피아 조직에 들어온 케이스라는 설정이고, 에비는 비고의 변호사로 오래 일했다가 그의 오른팔이 됐다는 설정입니다. 또 비고가 모자를 쓰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마이클 뉘크비스트가 촬영 도중 머리가 좀 찢어져서 그런 것이고, 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장면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RP 앨런은 영국 출신이고 옆에 있는 배우는 호주 출신, 마이클 뉘크비스트는 스웨덴, 딘 윈터스는 미국 출신으로 이 영화는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러시아 마피아를 연기합니다. 이 중 RP 앨런은 배역을 위해 뉴욕에 있는 러시아 목욕탕에 가서 러시아 악센트와 대화를 익혔다는데, 듣고 보면 왠지 한국 배우들이 할 것 같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클럽의 경호원 프랜시스를 연기한 인물은 WWE 레슬러 케빈 내쉬인데요. Это похудел. 20 килограммов. 이는 킬러들의 암으로 60파운드를 넘게 뺐다는 말은 이 안에 경호원이 60명 넘게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걸 알려줘서 프랜시스는 살아남은 듯하죠. 브리짓 모이나는 조연으로 크레딧에 올라와 있지만 영화엔 1분도 채 안 나옵니다. 그래도 중요한 장면인지라 촬영은 이틀 동안 했다고 하죠. 또 그녀는 의도적으로 각본 전체를 읽지 않았다는데, 남편의 좋은 측면만 알고 있는 것이 자기 배역을 연기함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말이죠. 퍼킨스는 원래 남자였는데 다 남자만 나온다며 여자로 설정을 바꾼 것입니다. 참고로 퍼킨스를 연기한 아드리안 팔리키는 180cm가 넘는 장신 배우죠. 또한 중간에 퍼킨스가 습격하는 장면에서 존 윅이 원래 양복 차림일 예정이었지만 키아누 리브스는 자신의 캐릭터가 좀 더 취약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감독에게 제안해서 이렇게 팬티 바람으로 잠들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퍼킨스의 최후는 원래 코가 부러지기로 되어 있었지만 제작사 측에서 영화의 주조연 다 합쳐 여자 2명 나오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코까지 부러뜨릴 거냐라고 해서 결국 기절만 시키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챕터에 녹여내지 못한 몇 가지 사소한 비하인드들을 여기서 3개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여기 여자 배우들은 저 뒤로 다 뛰어가고 감독이 컷을 외쳤는데도 세트장 밖까지 계속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레고리가 하는 게임은 CCP에서 개발한 플레이스테이션 3 독점작 더스트 514입니다. 딘 윈터스가 유명 자동차 보험 광고를 찍고 영화의 이 장면에선 차에 치여 죽어서 북미의 많은 관객들에게 이 장면이 웃음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이 영화에서 운전, 무엇보다 액션 스턴트를 거의 다 직접 소화했는데요. 그중 존 윅의 차별화되는 지점은 리얼한 사격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손으로 총을 쥔 채 반대 손으로 감싸고 이동하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센터 엑시스리로 원거리 적을 쏠 땐 두 손으로 총을 잡는 아이사설리 스탠스, 또한 몸 2방, 머리 1방을 쏘는 모잠비크 드릴을 쓰지만 경우에 따라 몸 1방, 머리 1방을 쏘는 변종 드릴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총알이 떨어지면 현실적으로 재장전도 꼬박꼬박하죠. 존과 비고의 마지막 격투씬은 매우 추운 겨울에 정장만 입고 인공비까지 여기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를 더 뿌린 이유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눈, 비, 햇빛, 모래, 바람 등등 자연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장면적 요소를 더 다층적으로 연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존 윅이 비고를 쏴서 죽이는 결말도 있었지만 최종 보스이니만큼 치고박다 끝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싸움으론 비고가 존 윅에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원래 더 길었던 엔딩을 많이 자르고 이렇게 간소화시킨 것이죠.